태국은 지금 아비규환 그 자체입니다. 태국의 불법 체류자 문제를 오랫동안 참아왔던 한국이 드디어 칼을 뽑았거든요. 하지만 태국 여행사 협회의 회장과 부회장은 눈치도 없이 한국에 대한 망언을 내뱉는 바람에 한국에서의 태국 이미지는 완전히 박살난 상황입니다. 현재 태국 현지에선 한국인 관광객의 발길이 끊겨 한국인 관광객 자체가 급격히 줄었고 한국 정부에서 모조리 강제 추방시킨 태국인 불법 체류자들만이 태국 공항에 몰려 완전 아수라장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네요. 태국은 뒤늦게 한국에게 사과를 하는 등의 뒷수습을 해보고 있지만 과연 진정성 있는 사과인 건지, 과연 태국 국민들은 두 나라 간의 문제에서 진실을 제대로 알고나 있는 건지 정말 의문입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해보겠습니다. 본 사연은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인물 및 내용 일부가 각색되었습니다. 여기서 지금 잠시 1초만 시간 내셔서 행운을 부르는 좋아요 버튼 눌러주신다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캐나다에 사는 에바 해밀튼이고 21살 대학생입니다. 저는 큰 비행기의 좌석에 앉아 심호흡을 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비행이 무서워서 그런 것은 아니었어요. 그것은 완전한 설렘이었습니다. 전 예전부터 아시아 국가들을 탐험하는 큰 모험을 꿈꿔왔고 지금 그 모험의 출발이 시작되었거든요. 작은 창밖을 내다보니 사람들이 비행기에 가방을 싣고 서두르는 모습이 보였어요. 저는 제가 보게 될 모든 장소와 배우게 될 것들을 생각했어요. 저절로 미소가 지어졌어요. 비행기는 태국의 수도인 방콕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책과 인터넷으로 방콕에 대한 수많은 사진들과 이야기들을 보곤 했었죠. 높은 빌딩과 화려한 사원, 사람들로 붐비는 거리, 그리고 툭툭이라고 불리는 재미난 모양의 택시들. 제 고향과는 너무나도 다른 이 모든 것을 직접 눈으로 보고 싶었어요. 친절한 승무원이 제 가방을 머리 위 칸에 넣는 것을 도와줬어요.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필요한 것이 있는지 물었어요. 저는 약간 긴장하고 흥분해서 괜찮다고 말했죠. 승무원은 비행을 즐기라고 말하며 다른 승객을 돕기 위해 자리를 떠났어요. 더 많은 사람들이 비행기에 탑승하면서 저는 그들을 유심히 관찰했어요. 어린 아이를 동반한 가족, 정장을 입은 비즈니스맨, 큰 배낭을 맨 젊은이들이 있었어요. 그들 중 저만큼 흥분한 사람이 있을까 궁금했어요. 드디어 한 남자가 제 옆에 앉았어요. 저보다 키가 작고 검은 머리에 친근한 눈빛을 가진 남자였어요. 그는 미소를 지으며 인사를 건넸어요. 그는 태국에서 온 솜차이라는 분이었고 출장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라고 했죠. 솜차이와 저는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그는 방콕에 있는 가족에 대해 이야기하며 제 여행에 대해 물어봤어요. 아시아 국가들을 여행할 예정이라고 말하자 그의 눈이 반짝반짝 빛났어요. 아, 태국을 방문하시는군요. 정말 마음에 드실 거예요. 솜차이가 활짝 웃으며 말했어요. 음식도 맛있고 사람들도 매우 친절해요. 저는 기쁜 마음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솜차이의 미소가 조금 사라졌어요. 그는 제게 더 가까이 다가와 더 조용히 말했어요. 하지만 나중에 한국에 갈 계획이라면 조심하세요. 그가 경고했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태국을 다녀온 후 한국을 방문할 생각이었거든요. 맛있는 음식과 흥미로운 역사가 있는 아름다운 나라라고 들었거든요. 솜차이가 왜 저에게 경고를 한 걸까요? 무슨 뜻이죠? 제가 물었어요. 한국에 가는데 문제가 있나요? 솜차이는 불편한 표정이었어요. 그는 자리를 옮기며 고개를 저었어요. 그건 복잡해요. 그가 말했어요. 최근 태국과 한국 사이에 문제가 좀 있었어요. 일부 태국인들이 한국 방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저는 더 자세히 알고 싶었지만 솜차이는 재빨리 주제를 바꾸었어요. 그는 대신 방콕에서 가볼 만한 최고의 장소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는 방콕 생활에 대한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태국 음식을 즐기는 방법에 대한 팁도 알려주었어요. 저는 귀를 기울였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그가 한국에 대해 했던 말이 계속 떠올랐어요. 호기심과 약간의 걱정이 생겼어요. 방콕에 도착했을 때 저는 정말 믿기지 않는 광경을 마주했어요. 태국 공항은 마치 전쟁터 같았고 완전 아수라장이었어요. 수만 명의 사람들로 가득 차서 발 디딜 틈이 없었고 짐 찾는 곳은 아예 기능을 못할 정도였어요. 저처럼 수화물을 기다리고 있던 솜차이에게 물어봤어요. 공항에 왜 이렇게 사람이 많죠? 무슨 일이라도 있나요? 솜차이는 잠시 머뭇거리며 고민하는 듯 하더니 천천히 말을 이어갔어요. 이게 다 한국인들 때문이에요.
갑자기 수많은 태국 사람들을 전부 강제 추방시켰어요. 한국은 유독 태국한테만 차별을 하는 것 같아요. 왜 태국인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지 모르겠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태국인이 한국에서 무슨 잘못이라도 했나요? 제가 질문했어요. 그래도 그렇지. 이게 상식적인가요? 이러니 저희가 한국을 싫어할 수밖에요. 흥분한 듯 빠르게 말을 이어가던 솜차이가 눈치를 보며 말을 돌렸어요. 대화는 갑자기 중단이 되었고 솜차이는 태국에서 즐거운 여행이 되라며 인사를 하더니 다른 볼 일이 있다며 자리를 황급히 떠났어요. 주변을 돌아봤어요. 공항 직원들은 땀을 뻘뻘 흘리면서 정신없이 뛰어다녔고 상황을 통제하려고 애쓰고 있었지만 역부족이었어요. 공항의 많은 사람들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우왕좌왕하는 모습이었죠. 사람들 중에는 울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들은 절망과 혼란으로 가득해 보였죠. 몇 시간 만에 짐을 겨우 찾았고 크고 붐비는 공항을 천천히 걸어 나갔어요. 공항에서 나오자마자 방콕의 덥고 습한 공기가 벽처럼 저를 덮쳤어요. 낯선 향신료와 희미한 열대꽃의 향기를 맡으며 심호흡을 했어요. 드디어 큰 모험이 시작되었어요. 택시를 잡아타고 창밖으로 지나가는 도시를 바라봤어요. 높은 건물과 화려한 사원이 뒤섞여 있었어요. 거리에는 자동차와 오토바이, 툭툭이 가득했어요. 조용했던 고향과는 너무 달랐어요. 어디를 둘러봐도 새로운 광경과 소리가 가득했어요. 형형색색의 택시가 경적을 울리고 노점상들이 음식을 팔기 위해 외치고 현대식 건물 사이로 금빛 지붕의 사원이 눈에 띄었어요. 호텔로 가며 만감이 교차하는 기분이 들었어요. 태국에서의 모험을 시작한다는 설렘과 함께 비행기에서 솜차이가 했던 말을 잊을 수가 없었어요. 궁금했어요. 한국에 대한 그의 경고가 계속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왜 그렇게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을까요? 그가 말한 조심하라는 말은 무슨 뜻이었을까요? 태국과 한국 사이엔 도대체 어떤 문제가 있었던 걸까요? 저는 방콕에 머무는 동안 이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자고 결심했어요. 두 나라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제가 계획했던 모험은 아니었지만 풀어야 할 중요한 미스터리처럼 보였어요. 택시가 방콕의 번화한 거리를 달리는 동안 저는 눈을 크게 뜨고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보고 배울 것이 너무 많았어요. 여행은 이제 막 시작했는데 벌써부터 놀라움으로 가득했어요. 다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기대가 되었어요. 방콕에서의 첫 주는 정말 놀라웠어요. 제 여행 가이드인 말라이와 함께 매일 새로운 광경과 소리, 맛을 경험했어요. 말라이는 활짝 웃는 친절한 여성이었고 관광을 하며 태국에 대해 많은 것을 알려줬어요. 저는 상인들이 신선한 과일부터 화려한 옷까지 모든 것을 파는 북적이는 시장을 방문했어요. 과일은 생소해 보였지만 맛은 정말 좋았어요. 망고스틴과 람부탄이라는 생전 처음 보는 과일도 먹어봤어요. 어느 날 저는 왕궁을 방문했어요. 황금빛 첨탑이 하늘 높이 뻗어 햇빛에 반짝이고 있었어요. 아름다운 그림과 조각상으로 가득 찬 방들을 거닐었어요. 마치 동화 속으로 들어온 것 같았어요. 하루 종일 관광을 마친 어느 날 오후, 말라이는 저를 작은 식당으로 데려갔어요. 토미암 수프를 꼭 드셔보세요. 그녀가 말했어요. 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음식이에요. 수프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커다란 그릇에 담겨 나왔어요. 매콤하고 시큼한 냄새가 났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한 모금을 마셨고 입안에서 풍미가 폭발하는 것을 느꼈어요. 정말 맛있었어요. 하지만 이 모든 새로운 경험을 즐기면서도 솜차이의 말이 잊혀지지 않았죠. 저는 제 여행 가이드인 말라이에게 물어보기로 했어요. 밥을 먹으면서 용기를 내서 솜차이의 경고에 대해 물어봤어요. 말라이, 누가 태국에 갔다가 한국에 가면 조심하라고 했어요. 이유를 아세요? 말라이의 미소가 조금 옅어졌어요. 그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고민하는 듯 천천히 수프를 저어주었어요. 마침내 그녀는 저를 올려다보았어요. 최근에 문제가 좀 있었어요.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어요. 많은 태국인들이 한국에서 받은 대우 때문에 속상해하고 있어요. 많은 태국인들이 상처를 받고 있어요. 저는 호기심에 고개를 앞으로 숙였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물었어요. 한국 공항에서 태국 관광객을 돌려보내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요. 이들 중 일부는 한국을 방문하기 위해 몇 년 동안 돈을 모았어요. 그들은 적절한 비자를 가지고 있고 여행에 많은 돈을 썼는데도 입국이 허용되지 않았다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왜요? 저는 당황하며 물었어요. 저는 속이 뒤틀리는 것을 느꼈지만 매운 국물 때문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태국과 한국은 공통점이 많은 것 같았어요.
태국 가정에서 한국 드라마가 틀어지고 태국 청소년들이 한국 가요를 부르는 모습을 보았어요. 두 나라 사이에 이렇게 큰 문제가 있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말라이는 어깨를 으쓱했어요. 복잡해요. 그녀가 말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한국이 불법 체류자를 걱정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많은 무고한 관광객들도 이 문제에 휘말리고 있어요. 몇 년 동안 돈을 모아 여행지를 방문했는데 도착하자마자 집으로 돌려보내진다면 기분이 어떨지 생각해봤어요. 가슴이 아플 거예요. 언제부터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제가 물었어요. 지난 몇 년 동안 점점 더 심해졌어요. 말라이가 대답했어요. 태국 사람들은 한국 문화에 대해 많은 것을 좋아하는데 너무 안타까워요. 이곳의 많은 젊은이들이 K-팝과 한국 드라마의 열렬한 팬이죠. 저는 우리가 방문했던 몇몇 가게에서 한국 스타들의 포스터를 본 기억이 났어요. 문화가 잘 섞여 있는 것 같은 두 나라 사이에 이렇게 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수프를 다 먹으면서 저는 말라이의 설명에 감사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궁금한 점이 많았어요. 왜 한국은 태국 사람들을 외면했을까요? 정말 불법 체류자 때문일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그때 저는 더 많은 것을 배워야겠다고 결심했어요. 이것은 더 이상 제 여행에 관한 것이 아니었어요. 실제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복잡한 상황을 이해하는 것이었어요. 그날 밤, 호텔 방에서 저는 반짝이는 방콕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보았어요. 이제 도시는 다르게 느껴졌어요. 밝은 불빛과 친절한 미소 뒤에는 상처와 오해의 이야기가 있었어요. 솜차이의 경고에 대해 다시 생각했어요. 이제야 좀 더 이해가 되긴 했지만 여전히 전부를 이해하지는 못했어요. 진실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 문제를 직접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면서 계획을 세웠어요. 내일은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는 태국인들을 찾아보기로요. 어쩌면 두 문화 사이의 간극을 메울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기대를 해보면서요. 그런 생각을 하며 방콕의 분주한 거리의 소리를 배경으로 잔잔한 자장가를 들으며 잠이 들었어요. 제 여정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지만 저는 그 길을 따라갈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저는 더 알고 싶었어요. 며칠 동안 많은 태국인들과 한국에 대한 경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일부는 젊었고 일부는 나이가 많았어요. 한국 음악과 드라마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었고 단순히 관광객으로 한국을 방문하고 싶었던 사람도 있었어요. 하지만 모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는데 바로 지금의 상황에 대해 슬픔과 혼란을 느꼈다는 것이었어요. 한 이야기는 정말 기억에 남아요. 니란이라는 청년의 이야기였어요. 어느 큰 대학 근처의 작은 커피숍에서 그를 만났을 때 그는 한글이 적힌 티셔츠를 입고 있었고 배낭에는 한국 팝스타의 핀이 꽂혀 있었어요. 그가 한국 문화의 열렬한 팬임을 알 수 있었어요. 니란은 제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저는 그의 눈에서 슬픔을 읽을 수 있었어요. 그는 한국에 가기 위해 3년 동안 돈을 모아왔다고 했어요. 그는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K-팝 그룹의 라이브 공연을 보고 싶었고 그의 가장 큰 꿈이었죠. 니란은 아르바이트를 하며 몇 시간 더 일했어요. 라고 조용히 말했어요. 새 옷을 사거나 친구들과 놀러 다니지도 않았어요. 그냥 아끼고 또 아꼈죠. 여행에 필요한 돈을 겨우 모았어요. 비행기를 탔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이야기하는 니란의 눈빛이 밝아졌어요. 그러다 목소리가 부드러워지며 손을 내려다보았어요. 하지만 한국 공항에 도착했을 때 모든 것이 잘못되었죠. 그는 말했어요. 출입국 심사관은 제가 무슨 나쁜 짓을 한 것처럼 쳐다봤어요. 제게 많은 질문을 했고 제 대답을 믿지 않았어요. 출입국관리소 직원들은 그가 한국에서 불법으로 일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고 했고 니란이 무슨 말을 해도 그들은 믿지 않았다고 했어요. 결국 그들은 그를 다음 비행기에 태워 태국으로 돌려보냈다고요. 너무 부끄럽고 슬펐어요. 제 모든 꿈이 깨졌어요. 공항을 떠나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니란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태국 사람들이 왜 상처를 받았는지 이해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들 중 상당수는 니란처럼 수년간 저축을 해온 사람들이었고 그들은 한국 문화를 좋아했고 직접 보고 싶었던 거죠. 하지만 저는 뭔가 더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한국 출입국 관리소 직원들은 왜 그렇게 엄격했을까요? 그냥 태국인을 만만하게 봐서 아무 이유 없이 못되게 굴었던 걸까요? 그들의 행동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요? 니란의 슬픈 사연이 계속 떠올랐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더 자세히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빠르게 결정을 내렸어요.
한국에 가서 한국인의 이야기를 듣고 직접 눈으로 확인해 봐야겠다고 결심했어요. 양쪽의 입장을 모두 이해해야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제대로 이해할 수 있으니까요. 비행기 표를 사고 서울로 가기 위해 짐을 싸면서 긴장하면서도 설레는 마음이 들었어요. 불안한 마음도 들었어요. 한국에서 환영받을 수 있을까? 아니면 니란과 다른 태국인들처럼 나도 입국을 거부당하는 건 아닐까? 모든 서류가 제대로 챙겨졌는지 계속 확인했어요. 공항에서 문제가 생기고 싶지 않았거든요. 제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도무지 감이 잡히지 않았지만 그래도 보다 더 면밀하게 진실을 알아봐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아시아 여행을 준비할 때 사두었던 한국어 회화책을 펼쳐보았어요. 표지에는 웃는 사람들과 아름다운 장소가 그려져 있었어요. 맛있는 음식, 흥겨운 음악, 신나는 TV 프로그램 등 태국과 한국이 공유하는 모든 것들이 떠올랐어요. 분명 이 문제를 해결하고 사람들을 다시 하나로 모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여행 가방 지퍼를 잠그면서 저는 스스로에게 약속을 했어요. 열린 마음으로 모든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야겠다고요. 어쩌면 가깝지만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두 문화 사이에 다리를 놓는 데에 제가 조그마한 도움이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서요. 심호흡을 하고 공항으로 향했어요. 진실을 밝히기 위한 저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어요. 한국에서 무엇을 발견하게 될지는 몰라도 모든 걸 경청하고 배울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결국 이해는 한 걸음, 아니 이 경우에는 한 번의 비행으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저는 창밖으로 점점 작아지는 방콕을 바라보았어요. 니란과 제가 만났던 다른 모든 태국 사람들이 떠올랐어요. 그들의 이야기도 이제 제 이야기의 일부가 되었어요. 그리고 곧 한국인의 이야기도 제 이야기의 일부가 되길 기대하면서 많은 생각들을 해봤어요. 비행 시간은 5시간 정도로 길었지만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착륙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계속 생각했어요. 출입국 심사관이 엄격할까? 질문을 많이 하지는 않을까? 바다 위를 날면서 한국에서 무엇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지 궁금했어요. 제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을까요? 태국 관광객들이 왜 외면당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답을 찾을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제 모험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지만 때때로 가장 중요한 여정은 계획에 없던 여정일 때가 있는 법이죠. 마음속에는 희망을, 머릿속에는 질문을 품고 앞으로 다가올 모든 일에 대비하며 서울을 향해 날아갔어요. 드디어 한국, 인천공항에 도착했어요. 공항은 거대하고 매우 현대적이었어요. 모든 것이 깨끗하고 반짝반짝 빛났어요. 저는 심호흡을 하고 표지판을 따라 입국 심사대로 향했어요. 외국인 방문객을 위한 줄에 합류했어요. 앞쪽에 가까워지자 출입국 심사관들이 보였어요. 그들의 표정은 매우 진지해 보였어요. 제 차례가 되어 카운터로 다가갔고 직원은 제 여권을 보더니 한국을 방문하는 이유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했어요. 저는 관광객이고 한국 문화를 배우고 싶다고 대답했어요. 목소리가 약간 떨렸지만 침착하게 대답하려고 노력했어요. 놀랍게도 출입국 직원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는 제 여권에 도장을 찍으며 한국에서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라고 말했어요. 믿을 수가 없었어요. 걱정을 많이 했는데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었어요. 공항 밖은 나와 서울로 향하는 택시에 올라탔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모습은 놀라웠어요. 사방에 높은 빌딩들이 즐비했어요. 화려한 네온사인이 거리를 환하게 비췄고요. 맛있는 음식이 익어가는 냄새가 났어요. 서울에 들어서자 안도감과 설렘이 뒤섞인 기분이 들었어요. 저는 작은 호텔을 찾아 체크인을 하고 밖으로 나가 도시를 살펴봤어요. 거리는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출근을 서두르고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작은 상점에서 물건을 하거나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저는 한국 길거리 음식을 먹어봤어요. 떡볶이라는 맛있는 떡이 있었어요. 쫄깃하고 약간 매콤했어요. 달콤한 파탕금이 들어간 생선 모양의 과자도 먹었어요. 태국 음식과는 너무 달랐지만 모두 맛있었어요. 걸어 다니면서 많은 젊은이들을 보았어요. 그들은 멋진 옷을 입고 있었어요. 일부는 화려하고 형형색색의 머리를 하고 있었어요. 좋아하는 K-팝 그룹을 보러 이곳에 오고 싶다고 했던 니란이 생각났어요. 왜 그가 한국 문화를 그렇게 좋아하는지 알 것 같았어요. 하지만 여전히 의문이 남았어요. 왜 태국인들이 한국 입국에 어려움을 겪는 걸까?
왜 니랑 같은 일을 겪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지? 저는 그들의 입장을 이해하기 위해 한국인 몇 명과 이야기를 나눠야 했어요. 저는 현지 카페를 방문하기로 했어요. 따뜻한 조명이 있는 아늑한 곳이었어요. 커피 향이 가득했어요. 음료를 주문하는 동안 근처에 앉아있는 한 젊은 여성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녀는 책을 읽고 있었고 친절해 보였어요. 저는 용기를 내어 그녀에게 다가갔어요. 실례합니다. 제가 말했어요. 저는 아시아를 좋아하는 관광객입니다. 태국을 거쳐 한국에 왔어요. 괜찮으시다면 한국에 대해 몇 가지 물어봐도 될까요? 영어로 말하고 번역앱을 보여주며 물었어요. 그녀는 고개를 들어 미소를 지었어요. 물론이죠. 저는 지혜라고 해요. 반가워요. 저는 제 소개와 함께 한국에 온 이유를 설명하고 태국과 한국을 관광하며 즐거웠던 경험에 대해 나누었어요. 지혜는 흥미롭게 경청했어요. 그리고 일부 태국 관광객들이 겪었던 문제도 함께 이야기했고 그녀는 진지한 표정으로 제 얘기를 들어주었죠. 저는 태국과 한국 사이의 문제에 대한 진실이 궁금하다고 질문했어요. 그건 복잡한 문제예요. 이민국에서 일하는 가족이 있어요. 그를 만나보시겠어요? 아마 더 잘 설명해 줄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제 운을 믿을 수 없었어요. 제가 꼭 만나고 싶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었어요. 저는 흔쾌히 지혜의 오빠를 만나기로 했어요. 카페를 나오면서 저는 희망을 느꼈어요. 걱정과 불안한 마음으로 한국에 왔었거든요. 하지만 이제 그 상황에 대해 더 자세히 알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그날 밤 호텔 창밖으로 반짝이는 서울을 바라보며 다음 날이 기대되는 설렘을 느꼈어요. 서울은 놀라움으로 가득했고 저는 서울의 비밀을 더 많이 알아낼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지혜의 오빠인 성민을 만나기로 한 작은 찻집에 들어서자 긴장감이 느껴졌어요. 생강과 꿀 냄새가 풍기고 잔잔한 음악이 배경에서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구석진 테이블에서 깔끔한 정장을 입은 젊은 남자가 저에게 손을 흔드는 것이 보였어요. 그 사람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안녕하세요. 제가 자리에 앉으며 말했어요. 성민 씨 맞죠? 만나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민이가 웃으며 김이 모락모락 나는 인삼차 한 잔을 따라주었어요. 반가워요. 한국과 태국의 상황에 대해 관심이 많다고 지혜가 말하던데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뜨거운 차를 한 모금 마셨어요. 흙맛이 나고 약간 쓴맛이 났지만 나쁘지는 않았어요. 네, 양쪽의 이야기가 궁금해요. 두 나라의 사정을 더 잘 이해하고 싶어요. 성민의 얼굴이 진지해졌어요. 태국의 불법 체류자 문제가 요즘 큰 이슈죠.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에 대해 정확하게 알아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도 그의 말을 듣고 싶어서 몸을 더 기울였어요. 성민은 심호흡을 하고 설명을 시작했어요. 최근 몇 년 동안 관광객으로 한국에 왔다가 불법으로 체류하는 사람들 때문에 큰 문제가 있었어요. 우리 시스템에 많은 부담을 주고 있어요. 한국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한 규칙이 있는데 사람들이 그 규칙을 어기면 문제가 생깁니다. 저는 성민 씨의 말을 생각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이 자국에서 일하는 사람을 통제하려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어요. 하지만 공항에서 돌려보낸 니란의 슬픈 사연도 떠올랐어요. 가끔은 무고한 태국 관광객들이 이런 일에 휘말리기도 하죠. 한국을 보고 싶어 설레는 마음으로 한국에 왔다가 다시 돌려보내지 않습니까? 정말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이야기를 하는 성민 씨의 눈에서 걱정이 느껴졌어요. 그는 이 문제를 정말 걱정하고 해결책을 찾고 싶어 하는 것 같았어요. 우리는 사람들을 밀어내고 싶지 않아요. 한국은 우리 문화를 전 세계와 공유함으로써 많은 것을 얻었어요. K-팝, 한국 드라마, 한국 음식 등 이 모든 것들이 전 세계에 한국을 알리는 친구가 되었거든요. 저는 제가 만났던 한국 문화를 사랑하는 태국인들을 떠올렸어요. 니란처럼 자신이 좋아하는 K-팝 그룹을 보기 위해 몇 년을 저축했던 사람들. 이런 문화적 유대감이 이 문제로 인해 상처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고 있나요? 제가 물었어요.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한국은 그동안 국가 보안을 유지하는 것과 방문객에게 개방하는 것 사이에서 균형을 찾으려고 노력해왔어요. 그는 진지한 표정으로 설명을 이어갔어요. 한국은 지난 몇 년간 태국 불법 체류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어요. 작년부터 출입국 심사를 강화했고 필요한 서류도 더 추가되었어요. 그 과정에서 가끔은 억울하다 호소하는 태국 관광객들이 생겼을 수도 있었겠지만 냉정하게 말하면 그들은 절차와 기준에 충족되지 않았을 뿐 다른 이유는 없어요. 이건 한국이 한국의 법을 집행하는 문제니까요. 모든 나라는 자국민을 보호하고 방문객들이
규칙을 따르도록 할 권리가 있는 법이죠. 두 나라 간의 진실에 한 걸음 더 다가간 느낌이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군요. 저는 그의 말에 반박할 수가 없었어요. 물론 니란의 사연은 안타깝지만 한국으로선 정해진 기준과 절차대로 처리한 것뿐이니까요. 성민은 잠시 고민하다 말을 이어갔어요. 혹시 한국에서 태국인 불법 체류자가 몇 명인지 아시나요? 한국에 체류 중인 태국인 중 무려 78%가 불법 체류자랍니다. 정확한 숫자로는 15만 7천 명 정도 돼요. 그보다 더 큰 문제는 범죄입니다. 저는 제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태국인 불법 체류자 숫자도 엄청났는데 범죄와도 연루가 되어 있다니 충격의 연속이었죠. 어떤 범죄인가요? 믿을 수가 없어요. 저는 놀란 눈으로 성민에게 질문했어요. 태국인들이 모두 범죄를 저질렀다는 뜻은 전혀 아닙니다. 다만 그들 중 몇몇 일부는 한국의 쉬운 비자 규정을 악용해서 범죄를 저질렀죠. 한국으로 마약을 밀반입하고 한국의 불법 약물 공급에 대부분을 태국인이 가담하고 있었다는 게 밝혀졌어요. 그들은 심지어 직접 약물을 재배하고 제조했어요. 불법 약물의 조제와 유통까지 온갖 불법적인 일들을 일삼았고 한국에서도 이들을 제재하기 위해 대대적으로 인력을 투입하는 일까지 있었죠. 결국 100명이 넘는 태국인 약물 조직을 검거하기도 했어요.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어요. 더 이상 태국인들이 안타깝다고만 할 수 없는 현실을 맞닥뜨리게 된 거죠. 성민은 담담하게 말했어요. 이런 상황이 지속되다 보니 한국 정부도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지경이 된 거예요. 더 이상이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해서 최근에 불법 체류 중이던 13만 명의 외국인을 강제 퇴거시키고 입국 금지 조치를 내렸어요. 한국은 단지 자국을 보호하려고 하는 것뿐이에요. 차를 마시며 성민의 이야기를 한참 동안 들었어요. 제가 몰랐던 두 나라 간의 속사정을 훨씬 더 잘 이해하게 된 것 같았어요. 가려져 있던 비밀을 다 알게 됐다는 느낌에 속이 후련해지는 것 같았어요. 작별 인사를 나누기 전 성민은 저를 진지하게 바라보며 말했어요. 태국인들을 차별하거나 밀어내려는 게 아니에요. 그저 나라를 안전하게 지키면서도 방문객을 맞이할 수 있는 올바른 방법을 찾으려는 것뿐입니다. 쉽지는 않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언젠간 태국 사람들도 진실을 알게 되겠죠. 사람들이 진실을 알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저는 성민 씨에게 최선을 다해 모든 이야기를 전하겠다고 약속했어요. 찻집을 나와 번화한 서울거리로 나오면서 제가 사랑하게 된 두 문화 사이의 간극을 좁히는데 작은 발걸음을 내디딘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는 선선한 저녁 공기를 들여마시며 제가 배운 것들을 머릿속에서 정리해 보았어요. 이 문제가 해결되려면 아직 갈 길이 멀겠지만 양측의 사람들이 해결책을 찾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알고 나니 희망이 생겼어요. 태국의 니란과 한국의 성민이 생각이 났어요. 서로 다른 나라에서 왔고 서로 다른 경험을 했지만 두 사람 모두 문화 간의 연결에 관심을 갖고 있었어요. 그날 밤 잠들면서 니란이 한국에 와서 K-팝 콘서트를 즐길 수 있는 세상, 성민도 오해 걱정 없이 태국을 방문할 수 있는 세상을 꿈꿨어요. 멋진 꿈이었고 언젠가 그 꿈이 실현되기를 진심으로 바랬어요. 서울을 떠날 준비를 하면서 이번 여행에서 배운 모든 것을 생각했어요. 태국과 한국을 여행하면서 복잡한 상황에 눈을 뜨게 되었어요. 큰 퍼즐의 조각을 찾은 것 같았고 드디어 전체 그림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제가 만났던 태국 사람들의 따뜻한 미소가 기억에 남았어요. K-팝 음악과 한국 드라마에 대해 이야기하는 모습에서 한국 문화에 대한 그들의 사랑이 분명했어요. 하지만 한국 공항에서 거절당한 경험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들의 눈에서 슬픔이 느껴지기도 했어요. 니란처럼 한순간에 꿈이 무너진 사람들을 생각하니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그러다 한국에서의 시간이 떠올랐어요. 서울의 밝은 불빛, 맛있는 한국식 바비큐 냄새, 지혜와 성민 같은 사람들의 친절함이 제 마음을 가득 채웠어요. 성민이 비자가 허용하는 기간보다 오래 체류하는 사람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 설명해 주던 것이 떠올랐어요. 정말 어려운 문제였고 그들이 왜 걱정했는지 알 것 같았어요. 여행 가방 지퍼를 잠그면서 두 나라 모두 진실을 마주하고 해결해 나가기를 진심으로 바라게 되었어요. 그들은 각자의 걱정과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지만 공통점도 많았어요. 제가 만난 태국인과 한국인은 모두 자신의 문화를 자랑스러워하고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고 싶어 했죠. 태국과 한국은 이미 서로 얼마나 많은 것을 공유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았어요. 태국 사람들은 한국 음악과 드라마를 좋아했어요. 한국 관광객들은 태국의 아름다운 해변을 방문하고
태국 음식을 맛보는 것을 즐겼어요. 이러한 연결고리는 두 나라를 이어주는 다리와도 같았어요. 공항으로 걸어가는 길에 태국어가 적힌 티셔츠를 입은 젊은 한국인 무리를 보았어요. 저절로 미소가 지어졌어요. 많은 문제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서로의 문화에 대해 배우기 위해 손을 내밀고 있었어요. 저는 공항에서 태국 배우가 표지에 실린 한국 잡지를 샀어요. 여행에 좋은 기념품이 될 것이라 생각하며 잡지를 가방에 넣었어요. 비행기를 기다리면서 저는 일기를 쓰기 시작했어요. 제가 보고 들은 모든 것을 기억하고 싶었어요. 매콤한 태국 음식과 흥겨운 한국 노래에 대해 썼어요. 방콕의 황금빛 사원과 서울의 첨단 지하철도 묘사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만난 사람들과 그들이 저와 나눈 이야기에 대해 썼던 것이었어요. 저는 이번 여행이 저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저는 이제 이 복잡한 상황의 양면을 모두 이해하게 되었어요. 저는 두 문화를 잇는 가교가 되어 서로의 이야기와 이해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느꼈어요. 저는 새로운 목적의식을 가지고 일어섰어요. 집에 돌아가면 제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았으니까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들어주는 모든 사람과 공유할 것입니다. 한국 방문을 꿈꾸는 태국 학생들과 방문객을 맞이하면서도 자국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한국 공무원들에 대해 이야기할 거예요. 그리고 일부 태국인들에게 해당되겠지만 한국에 불법으로 체류하며 범죄를 일으킨 만행들을 태국 국민들은 알아야 할 거예요. 부끄러워도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있어야 진정한 사과도 할 수 있는 법이니까요.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저는 창밖으로 반짝이는 서울의 불빛을 바라보았어요. 저는 스스로에게 약속을 했어요. 사람들이 서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겠다고요.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알게 된다면 함께 해결책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태국 관광객들이 두려움 없이 한국을 방문하고 한국인들이 태국인들의 열정에 감사할 수 있는 미래를 상상했어요. 쉽지 않겠지만 두 나라 간의 진실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태국이 한국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와 반성을 한다면 그 간극을 좁힐 수 있지 않을까요? 그 순간 지구 위 높은 곳에서 태국과 한국이 머릿속에서 모두 보이는 것 같았어요. 여러모로 다르지만 국민들의 꿈과 희망으로 연결된 아름다운 두 나라, 그리고 제가 배운 것을 공유함으로써 두 나라 사이에 더 튼튼한 다리를 놓을 수 있기를 꿈꿔봅니다. 저는 새롭고 중요한 것을 배웠어요. 때로는 최고의 모험이 세상을 보는 방식을 바꾸는 모험인 것 같습니다.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